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의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면 그 돈 나만 써?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하며 아이를 기르는 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낳든 안 낳든 남편과 아내 모두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려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가 자신을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아이는 어떻게 기를 것인가가 첨예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에서 고되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직접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해야 하며 각종 집안 대소사를 챙기고 공과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돌보느라 녹초가 되어 정작 배우자에게 내줄 시간이 거의 없다. 그처럼 대화가 사라진 채 눈앞의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급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이 아니라 나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다 뒤집어 씌우는 왼수가 되어버린다.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인 지영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왜 빨리 아이를 가지지 않느냐는 시부모님의 압박 속에 덜컥 임신했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그런 지영씨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태어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낳았는데 정작 어느 누구도 지영씨가 짊어진 짐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지영씨는 결국 남편에게 소리친다. 그놈의 돕는다 소리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의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면 그 돈 나만 써?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책임이며 남자는 그를 돕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제2의 김지영이 되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갈등 요소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과 섹스에 대한 의견 차이, 남녀의 차이,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 30년 이상 다른 문화에서 커오면서 굳어진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 등 부부 사이를 갉아먹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다. 정신분석 전문의인 나도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어떤 때는 결혼 생활이 너무 끔찍해서 그냥 다 집어치우고 도망가고 싶었고 정말 이혼하겠다고 짐을 쌌던 순간도 있었다. 그렇지만 도망치지 않고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아내와 남편 사이야말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만큼 먼 사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오묘한 부부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 것.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한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 그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살아보니 남편은 아버지와 달랐다. 응석을 다 받아주던 아버지와 달리 남편은 여보 나 피곤해 라고 말하기 일쑤였고 주말에도 출근하면서 미안해하지 않을 뿐더러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요만큼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무관심에 화가 난다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못다 받은 사랑을 남편에게서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애초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녀처럼 배우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건다. 특히 어린 시절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컸던 사람들은 미처 해결되지 못한 불편한 감정들을 애꿎은 배우자에게 돌리고 그것을 다 감싸 안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한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다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버지, 어머니 혹은 형제자매가 될 수 없는 노릇이다. 즉, 어린 시절 가족에게 바랐지만 못 받은 것을 배우자에게서 받아내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할 때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내면 아이가 지금의 삶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자신의 과도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2. 그럼에도 비난은 하지 말 것.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번즈는 결혼한 지 오래된 2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였는데 그는 최소 5가지에서 10가지 요인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드러난 요인은 딱 한 가지였다. 그것은 바로 비난이었다. 그래서 번지는 비난을 친밀감을 파괴하는 원자폭탄이라고 규정지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배우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리학자인 존 고트 교수도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요소 4가지 가운데 하나로 바로 비난을 꼽은 바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비난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어렵다. 부부는 생활의 대부분을 공유한다. 상대방에게 짜증날 때도 누가 아이 밥을 챙길 건지,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릴 건지, 내일 시댁에 무엇을 사갈 건지 의논을 해야 하는 게 바로 부부 사이다. 실망이나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 직전인데도 피해있지 못하고 얼굴을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날카로운 감정이 상대를 긁는 말로 튀어나와 서로를 핥히기 시작한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도 툭 튀어나온 말들은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 부부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비난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학력이나 시댁 혹은 친정에 대한 비난,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비난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난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3. 서로가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 결혼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가장 먼저 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남자이고 이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서로 얼굴을 봐도 더 이상 설레지 않고 못 볼 꼴을 보여줘도 부끄럽기는커녕 무심해하고 더 이상 예쁘거나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죽을 것 같았던 열정적인 사랑의 시기가 지나가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으로 접어든 것이라며 오히려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볼성사나운 게으름이나 뻔뻔함을 포장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여자이고 싶고 남자이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다면 상대방을 남자로 혹은 여자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대한 설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새로움의 힘은 세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 여자 주인공 셀린느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어제 네가 한 말, 오래된 부부는 서로 뭘 할지 뻔히 알기에 권태를 느끼고 미워한댔지. 내 생각은 반대야. 머리를 어떻게 빗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할 건지 아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그런데 그녀의 말과 반대로 부부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익숙함의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다. 언젠가부터 배우자의 단점과 결함만 찾아내면서 서로 지쳐가는 것이다. 사랑의 심리학을 연구해온 스토니브룩 대학교 아서 에런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다.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결혼한 지 평균 15년이 넘는 부부 53쌍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중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관람 같은 익숙하면서도 즐거운 일을 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같이 춤을 추거나 콘서트에 가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게 했으며 세 번째 그룹에게는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다. 10주가 지난 후에 조사해보니 두 번째 그룹, 즉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한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다른 부부들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새로움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을 발견해낸 것이다.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한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부가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같이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 활동이 꼭 비쌀 필요는 없다. 돈 한 푼 없이도 인생을 즐길 방법은 많다. 마음만 있으면 말이다. 5.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임을 잊지 말 것.
파킨슨병을 안고 살아온 지 벌써 18년. 달라진 게 있다면 의사일 때는 병원을 직장으로 다녔는데 이제 환자가 되어 드나든다는 점이다. 내가 너무 아파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의사나 간호사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해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고통은 오로지 내 몫이다. 새벽에 홀로 깨어 고통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많이 외롭고 쓸쓸했다. 하지만 크나큰 고통이 지나가고 잠시 괜찮아지면 고통을 견딘 내가 참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런 날이 하루하루 쌓여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이제 안다.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 행복 또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말이다. 예전에는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게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이고 남편이 너무 바빠 가정을 돌보는 데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남편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때 내가 그 행복을 만들 생각은 미처 못했던 걸까? 내 아픔을 남편이 대신 겪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남편이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내 행복 또한 남편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남편에게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없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다. 거꾸로 나에게는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남편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아픈 아내 곁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애쓰는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인생은 오로지 내 몫인데도 밥은 좀 먹었어? 오늘은 좀 괜찮아? 라고 늘 걱정하고 챙겨주는 남편이 옆에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혼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고 당신의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남편이나 아이들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오로지 당신뿐이니까요.